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 2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루트가 2가지 있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 조그맣게 뜨는 거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다스 전문가님이 요새 너무 바쁘셔서 저희 방송 언제 또 나오실 수 있을지 또 아직 잡혀있는 게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 인기가 많으셔서 저희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장부터 바로 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릴게요. 저희 전문가님 5월달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10% 넘는 수익률 지금 톡방에서는 올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픽 받아가시고 수익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의 필살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아까 1부에서는 매크로 이슈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들 또 어떤 게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완전 분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또 2차 전지 또 설명을 해주시겠다 했는데 요새 또 굉장히 잘 간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LNF를 비롯해서 또 굉장히 잘 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네. 좋지. 사실 그쵸. 지금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2차 전지 바스켓 매매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요? 지금은. 오. 근데 항상 시장 변동성 어떻다? 그쵸.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2차 전지 정말 길게 가져가도 좋을 종목들 정말 많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그쵸. 뭐 LNF, 무슨 뭐 첨보, 뭐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지금 이렇게 바람에 호재가 바톤 터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2차 전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 뭐라고 했죠? 어떤 2차 거죠? 전지 섹터가 뜨기 시작한 거. 시작점. 시작점? 뭐 얘기를 해주죠? 니켈. 니켈. 맞아. 니켈 얘기했죠.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2차 전지는 자, 4대 소재가 있어요. 4대 뭘까요? 소재. 자, 앵커님 테스트. 퀴즈. 오랜만에 퀴즈. 그래서요. 그때 아이, 전해질. 경제방송 하루 이틀 해요. 그렇지, 전해질.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전해질이랑 또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억이 갑자기 안 나죠? 뭐가 있었죠? 자, 힌트? 플러스 마이너스. 음극재, 양극재. 네네. 좋아.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뭐 있었죠? 하나 뭘까요? 기억이 또 안 나네. 뭐가 있었죠? 분리막. 분리막. 맞아요. 자,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죠. 맞아요. 얘네 둘은 서로 그렇죠. 상호 보완해야 되는데 부딪히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은 항상 필요한데 이 둘에서 전류가 오가려면 전해질이라는 이 물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액체인데 어쨌든 이 전해질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4대 핵심 소재예요. 그리고 이 핵심 소재, 이 4개 중에서 양극재가 배터리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하면 양극재를 빼놓을 수가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양극재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2차 전지에서 네. 원가 비중에서도 원가에서도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 부분이고 네.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원자재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훈풍을 부는 거지만 2차 전지 원자재값으로 스타트해서 두 번째가 뭐였죠?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시장 확대입니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그 매출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제 대표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이제 꾸준한 매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가면서 네네. 이제 미국차 전기차 시장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좀 성장하는 이런 그림새인데 자, 미국이 먼저 선점을 했다. 우리나라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가죠. 지금 국내 전기차 보급률 이제 1%예요. 와, 1%. 그러니까 걸어다니다 보면 맞아요. 많잖아요. 옛날에는 테슬라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지만 요즘 전기차 흔하게 보이죠. 맞아요. 많이 돌아다녀요. 흔하게 보이는데 이제 1%예요. 1%밖에 안 되는군요. 그리고 1%가 되기 전만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차인데 실제로 내 돈이 나가는 거는 3천에서 4천 정도 나갈 수 있게 이 지원금이 굉장히 빵빵했죠. 네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금은 꾸준합니다. 이거는 완성차 얘기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이렇게 또 훈풍에 호재 바통 터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원자재 값. 이 원자재 값 상승을 판가에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게 어려워. 반도체도 원자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똑같이 쇠로 네. 만드니까. 네네. 근데 반도체보다 지금 2차 전지가 왜 그러냐면 네. 경쟁 업체가 거의 없어요. 응, 네, 지금 네. 중국의 그 CALT 그거랑 지금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요 두 개가 전 세계에서 지금 2차 전지 만드는 회사가 두 개밖에 아주 큰 기업이 네, 두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둘이 솔직히 담합하고 올리죠? 그럼 대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네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원자재값 오른 걸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냥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산업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차 전지 판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얘네가 이것만 그래? 아니죠. 모든 이유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할수록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와 화학이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좋아요. 그리고 화학도 역시 재료가 주재료가 뭐다? 원자재 값 상승. 어쨌든 이 원자재 값 상승은 2차 전지 섹터가 잘 갈 수 있게 발판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친환경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 전기차 보급률 이거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거고요. 2차 전지와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죠. 뭘까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2차 전지 하면 수소까지 연결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게 한 섹터였어요. 한 섹터였는데 지금 수소차는 사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돈이 안 돼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차거든요. 수소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선적, 그러니까 선박, 이제 배,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그다음에 철도, 대형 트럭 이런 게 수소차예요. 수소가 유리한 게 이제 장기로 아주 장거리가 갈 때 유리한 그 어떤 산업군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2차 전지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가 지금이 맞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왜? 보급률이 1%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보급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에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국가죠. 그렇죠. 수출 국가, 미국은 소비 국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반도체죠. 그쵸.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경쟁 심화가 엄청납니다. 반도체 회사는 너무 많아요. 지금 레드오션이야. 그렇잖아요. 그쵸. 맨날 삼성전자도 지금은 1위 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 탈환될지도 모르고 네네. 외국에서 지금 인텔, AMD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아니 유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의존도를 지금 낮추려고 왜냐면 그 두
뭐 서방 국가들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들을 자기네 생산 능력이 아직은 떨어져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외국이죠. 자기네들한테는 본국에서 이제 자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뭐 몇백조, 뭐 무슨 유럽에서도 몇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 뭐 이런 육성 정책을 펼치는데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쵸. 이런 경제가 격화되고 심화될수록 사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땐 반도체 산업군에선 타격입니다. 레드오션이라니까. 이게 그래 반도체가 강한 국가가 있으면 너 그거 키워. 내가 너 국가에 좀 모자란 걸 내가 다른 산업을 키울 게가 돼야 되는데 너도 나도 반도체를 다 키운다? 경쟁은 이제 이 나라에 이 정해져 있는 국가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을 아무리 한다 해도 왜 굳이 모든 국가들이 반도체에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데 저는 이 다음에 2차 전지가 이 반도체 공급난보다 더 심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이야 반도체 공급난이지만 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지금은 또 전기차에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2차 전지가 다양한 로봇에도 사용이 되고 우리 가정용품에도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고 그리고 원자재는 정해져 있죠. 수요는 공급은 정해져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공급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대규모 공급난이 지금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제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 없죠. 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하나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에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로 쓸 수 있는 어떤 무언 충전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2차 전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유해물질이 그만큼 작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2차 전지를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서 2차 전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이제 시작이라니까. 진짜 제2의 반도체 같은 섹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논외의 얘기인데 제3의 반도체 섹터가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지? 퀴즈. 뭘까요? 뭐가 있지? 반도체 네.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커질 만한 산업군이 있어요. 로봇? 로봇. 맞아요? 오, 맞아요. 박수. 앵커님 역시 로봇 맞군요. 네. 로봇입니다. 로봇이야.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좀 딴 얘기 삼천포로 잠깐 빠질게요. 네. 로봇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봇 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죠?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 쓸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로봇. 그냥 공장에서 청소기? 공장에서 뭐 이렇게 팔 같은 거요? 그렇죠. 로봇 팔, 뭐 네네네. 이런 거 막 이제 차 갖다 붙이고 막 약간 이런 식의 네네네. 그런 산업용 로봇이 우리의 보통 이미지예요.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로봇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대체할 만한 게 지금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을 로봇이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는 대체적인 능력을 이제 막 기술이 이미 개발은 다 됐어요. 이미 개발은 다 되고 상용화를 목전에 앞에 두고 있고 그 앞에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보행 보조 로봇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원래 삼성전자는 매년 4월에 신제품 로봇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19년도에는 19년도에 삼성봇 케어, 그리고 20년도가 이제 제트봇, 핸디봇, 이게 21년도인가? 20년도에 지능형 반려 로봇이 나왔어요. 그 강아지 같은 이제 그래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네네. 사회가 되다 보니 네, 맞아요, 1인 가구가 맞아요. 늘고 하다 보니 반려형 로봇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때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트봇, 보텐디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원래 올해에 4월에 먼저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공개됐어요. 5월 달에. 근데 그 전부터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던 게 나 상용화 로봇 공개할 거야. 최초야. 왜냐면 지능형 반려 로봇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로봇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네네. 삼성봇 케어도 이름이 삼성봇 케어지 자기네들 이제 기술만 갖고 있고
이 연결하는 이런 거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상용화 로봇이라는 거는 매출, 로봇으로 이제 진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한다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말이 많았습니다. 시장 전망이 뭐냐면 두 가지 파로 나뉘었어요. 네. 삼성전자 쟤네가 뭐 끼케야 자기네들 가전제품. 삼성전자가 이제 강하잖아요. 그렇죠. TV부터 뭐 컴퓨터 무슨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세탁기, 건조기 안 하는 게 없으니까 가전 제품하고 연결돼 있는 로봇을 출시를 할 것이다. 가정용 로봇. 이게 이제 하나의 여론이었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 정도 그거는 너무 약해. 최초 상용화 한대잖아. 그러면 뭔가 엄청날 거야. 그게 바로 보행 보조 로봇일 거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었는데 이번에 공개됐어요. 잼스라고. 이제 맞아, 새로 맞아. 로봇이 공개됐는데 그게 바로 보행 보조 로봇이죠. 네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걷기가 좀 어려운 노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다친 환자들, 그다음에 또 장애우들을 이제 걷는 걸 도와주는 보행 보조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의료용 기기인데 단가가 작진 않겠죠. 그리고 실제 이 수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지금 고령화 사회라니까? 그러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거고, 보행 보조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그럼 다리야 이번엔. 그럼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팔? 뭐 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목소리부터 해서 전신마비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만, 이 기술은 이미 공개된 지 오래됐죠. 근데 이게 진짜 상용화가 돼서 우리 실생활에 맞닿을 수 있는 로봇으로 제품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제서야 로봇 기업들은 매출을 올릴 시기가 온 거예요. 몇 년 내내 10년에서 뭐 무슨 5년, 5, 6년 기술 개발만 겁나 하고 매출은 못 올리고,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만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죠. 바이오처럼. 이제 로봇이 매출을 올릴 시점이고, 삼성전자도 로봇 팀이 TF팀을 이제 정식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죠. 네. 아직은 인력이 100 몇 명밖에 안 돼요. 연말 안까지 2배 확충을 한다고 해도 300명이 안 됩니다. 300명이 안 되는 로봇 사업팀? 좋아. M&A 안 할까? 하겠죠. 보행 보조 로봇, 그거 기술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초로 보행 보조 이거 두 발로 걷는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 우리나라에 있죠. 지금도 국내 유일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 기업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로봇 기업을 좀 하나를 투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아직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3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 반도체 섹터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네네. 온갖 군데 다 쓰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도 당연히 있겠죠. 2차 전지도 처음만 했을 때만 해도 LG화학이었어요. 대장주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할돼서 나오기 네네네. 전까지는 LG화학 또는 뭐 2차 전지 뭐 있죠?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밖에 없었어요. 현대차, 뭐 기아 막 이쪽밖에 없었는데 2차 전지가 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전해질 뭐 그 전에는 또 있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점점 더 세분화될 거예요. 지금이야 로봇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 애들이 돌아가면서 섹터별 순환매 이렇게 도는 거였는데, 점점 지금 2차 전지처럼 세분화가 되고 그게 상식인 것처럼 돌아올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딸, 내 아들한테 또는 내 후배한테 이러겠죠. 야 임마, 아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옛날엔 말이야 로봇이 테마주였어.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2차 전지도 그때 당시에는 2차 전지? 뭐 언제? 뭐 얘기는 알겠는데 어느 세월에 에어택시도 마찬가지였죠. 수상택시 어땠어요? 그때 한참 뜨거웠어요. 그러다 수상택시 딱 했는데 실제 이용률 적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로봇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산업군이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2차 전지 섹터에 온 집중을 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매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장 확대되는 속도를 보면 2차 전지는 놓으면 안 되죠. 자,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관련 주들 한번 찾아볼까요? 관련 주들이 아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기가 있죠. 그 LNF. 네, 네, 맞죠. 원래 코스닥의 시총 3위였어요. 네, 근데 이제 2위로 이번에 갔죠. 2위로 올라갔는데 LNF 저 진짜 좋아합니다. 저 이거 여기 와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그때 잡았던 게 20만 원 아래에서 잡아서 정말. 이제 한 번 25만 원 터치를 했을 때 50% 이제 분할 매도를 했다가 와. 이번에 그래서 고민했어요. 요날 18일 날 25만 원을 터치를 하길래 근데 시장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갖고 계시던 보유 50% 절반 그냥 털어버립시다. 이랬는데 바로 다음날 어떻게 했다? 쐈다. 물론 나는 배가 아파서 뒹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은 그러니까요. 충분히 챙겼으니까 네네. 25%인가 20% 넘게 챙겼어요. 그런데 얘네는 또 왜 들고 왔어? 얘가 대장주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장주지. 근데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LNF보다는 조금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단기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변수 때문에 다시 상승폭 다 반납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 접근은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기업으로도 단기적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단타 매매도 할 수 있다. 언제? 조정받았을 때. 자, 볼게요. LNF는 일단 양극재 기업이죠. 양극재 기업으로 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캐파를 늘리면서 더더욱 더 시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좀 키울게요. 아까 줄여놨더니 네. 봅시다. 지금 얘가 25만 원에서 딱 25만 원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저항 받은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도 한 번 있었고 여기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3거점 돌파 때 요때 사실 그 슈팅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 받쳐주질 못하니 한 번 더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 정도면 안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상단선 완전히 이 정도면은 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멀리 있죠. 회귀 본능에 의해서 다시 조정세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슈팅 파동이 이렇게 나오죠. 슈팅 파동이 나왔을 때 가로로 가요. 이게 바로 시간 조정입니다. 네. 그러고 바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네요. 슈림 로봇이라고 그 이제 단타쟁이들이 좋아하는. 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한 번 상승 파동 이후에 이렇게 쭉 갔죠. 이게 바로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이고요. 가격 조정은요. 한 번 슈팅 파동 나왔다가 눌림목 주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슈림 로봇이래. LN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 라인을 놔두면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조정이 온다면 진짜 힘이 강하다면요. 시간 조정이 올 겁니다. 요 27만 원 부근에서 26만 원, 27만 원 부근에서 가로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눌림목 줬을 때 그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다시 재공략을 할 거고 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만 원 그 아래 선에서 잡았을 때 목표가를 30만 원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30만 원에서 한 번 저항을 30만 원 그 전에라도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힘 모아서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다시 재공략 타이밍 잡아서 이제 노란 톡방에서 공식 신호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양극재에서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노란 톡방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 단기 매매로 드렸는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음극재 관련주예요. 음극재 관련주기도 하고 지금 차트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 웬만한 하락 추세 뚫은 종목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이 주요 자리 241평을 지금 돌파 안착한 모습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식 신호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받을 수 있지만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를 하고 있고, 조정을 받는다면 좋지! 평단가 낮출 수 있잖아. 한 번 더 추매 조정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이제 종목들로 가져왔어요.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도 바로 수급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에서 연달아 5월 16일부터 굉장히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단기간에. 네네. 단기간에 이 정도면은 몇 프로지? 몇 프로인가요? 이거 숫자가 안 남아있네. 여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수치가 다 나옵니다. 각도로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이거 뭐야? 이건 가격인데 이거 말고 자 봅시게요. 지금 이 지표 설정하는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물어볼 때는 저는 다 대답해 드리지만 어쨌든 자 이거를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숫자가 겹쳐가지고 네. 보면은 지금 24% 24% 성장했거든요. 이 몇 거래일? 지금 13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24% 성장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급등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 보세요. 얘가 시총이 4조예요, 4조. 4조짜리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6거래일 만에 그러네요. 24%가 올랐다? 이 정도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네. 시총이 이렇게 무거우면 이 정도면 급등이지.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어때요? 지금 기관이 파나요? 아무도 안 팔아요. 지금 개인이 팔아. 왜? 탈출하려고. 탈출하기 위해서 개인은 팔아. 저는 들어갔죠, 오늘. 왜? 기관이 먼저 움직이니까.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기관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 하면 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매도 물량 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들어온 자금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 16일부터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점점 수량이 늘어가죠. 늘어가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으로도 충분히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관들 자체도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투신가 사모펀드에 이제 자금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겠네. 어디까지? 적어도 61편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도 지금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10만 원 부근에 10만 2천 원이네. 10만 2,500원. 요 부분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아래 우리 어깨에서 팔 수 있잖아요. 10만 원에서 팔아도 돼. 어쨌든 수익이잖아. 약수익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 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자, 어쨌든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엔케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제가 한 이 부분 때부터 지금 봤거든요, 엔캠을. 근데 이 정도로 조정이 와.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전 지금 추매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 추매 신호가 나갈 때 진입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이 기업이 왜 저평가가 돼 있냐면요. 네. 얘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전해질 관련주인데 네네. 얘가 폐배터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라기보다는 그 NMP라고 해서 비슷한 거예요. 그 NMP라는 그 소재를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 NMP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공급이 엄청 딸려요. 비싸고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땅이 묻을 수도 없어. 불태울 수도 없어.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소재를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이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그 NMP를 지금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부각을 못 받아? 이상하네? 할 정도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 섹터가 힘 받을 수 있을 때, 특히나 더 그게 부각이 됐을 때 아주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수급도 아직 몰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급이 이제 반등하고 추매 신호를 잡고 이제 새로운 신호를 들릴 때는 이 수급이 바뀌어 있겠죠.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엔캠 굉장히 저평가돼서 밸류에이션 가치 높은데 굉장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빠져들어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다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신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런 2차 전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로봇도 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 이러한 돈 주고도 어디 가서 못 듣는 강의들 톡방에서는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톡방에서만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당연히 있지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요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일부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세적 조정장이 시작이 됐다. 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일단 하고요? 깔고 그럴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깔고 상상은 하고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지금 우리나라 반등은 진짜 이 방한 이벤트가 강력해요. 근데 이 이슈가 길게 갈 이슈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니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살 거야? 아니잖아요. 네. 딱 이틀 있다 갑니다. 이틀 있다 가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이 기대감으로 지금 형성이 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정장 맞아요. 들어갔어요 이미. 조정이 들어갔을 거면 사실 더 와야 돼. 반등하려면 더 빠져야 돼. 그리고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이제 있는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기라성 같은 월가의 중심가에 있는 이 투자 회사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 이제 맞아요. 시작이다. 부터 해서 투자 심리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이제 그 헤지 펀드라고 아시나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려워요. 계속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 네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 모집은 알겠죠. 네네. 근데 이제 상호펀드와 헤지펀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네.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적인 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막 그런 얘기 있었죠. 원전이었나 그 SMR 소형 원자를 모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대규모 대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한 얼마 정도의 자금 펀드를 모았다. 뭐 네네. SK가 무슨 18조 하고 뭐 삼성이 240조 넣고 이런 식으로 출처가 공개된 펀드는 공적인 펀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예요. 근데 네. 사모 펀드는 출처를 몰라요. 그러니까 202호 옆집 순이, 203호 옆집 도리, 우리 아래층 아는 언니, 위층 아는 오빠 이렇게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투자하는 게 상호펀드예요. 네네. 네,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나 어떤 회사를 M&A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투자 주체가 상호펀드이자 헤지펀드랑 되게 비슷한데 헤지펀드는 상호펀드보다 더 공격적인 자금입니다. 돈이 되면 다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달러가 지금 달러를 사야 돼. 이게 달러를 지금 만약에 어떤 신흥 국가에서 달러를 빼버리면 굉장히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가 돈이 되면 그걸 하는 집단이에요. 그 헤지펀드들이 지금 어디다가 베팅을 했냐? S&P 하락에. 미국 증시의 하락에 굉장히 많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 대세적 조정장에 수익 내는 방법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큰 메이저 자본들이 그 하락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증시가 빠져야 돈을 벌게 돼요. 증시가 올라가려고 해도 돈을 퍼 부어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아니 근데 지금 시장에 호재가 어디 있어. 악재밖에 없어요. 사실 푸틴 형님이 갑자기 다음날 아 진짜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거야 열받네 핵 버튼 누를까 말까라는 기사 하나만 떠도 전 세계 증시 또 대폭락할 겁니다. 그쵸. 지금은 갑자기 푸틴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언급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뭐 계속 유럽에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나 나토 가입할래 눈치 보면서 이러고 이제 뭐 터키가 이런 애들이 아, 거 좀 가만히 있지. 요 정도만 사인을 하는 거지. 미국은 어떻죠? 가입해. 어느 와. 들어와. 정상적이야. 문제 없어. 뭐 좀 느리겠지만 충분히 가입할 수 있어. 이러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더 부채질하는 겁니다. 전쟁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격화될 수밖에 없는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바이든이. 왜? 자기네들은 지금 이 전쟁으로 수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 그래서 이 지금 위기는 누군가한테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해결하려는 명분만 줄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움직임이 정말 미미할 겁니다. 지금 땡겼을 때 많이 땡겨놔야죠. 지금 셰일가스 이렇게 비싸게 팔 때가 또 언제가 있겠어. 또는 지금 이렇게 나토 가입을 받으면서 자기네들 힘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또 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 지금 위기잖아요. 네네. 대하락 추세라고 내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코스피망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각도가 더 가파라요. 미국 증시는 완전히 절벽 수준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은 이미 더 전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왜? 지금 거기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하고 더 큰 폭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봉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 큰 추가적 낙폭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국가 둘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서 떠요? 그쵸. 안 돼. 그럼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아 하락장이야. 오케이. 그럼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 내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시간이 별로 네. 없으니까 빠르게 10분 동안 짧고 굵게 얘기할게요. 네.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자면요. 저는 보통 주식 50, 그다음에 파생상품 50 이렇게 좀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주식을 조금 비중을 더 높입니다. 하락장일 때는요. 주식의 비중을 확 낮춰요. 그게 바로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 뭐냐면요. EFT도 있고요. 선물, 옵션 이런 식의 파생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EFT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산업군의 바스켓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2차 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LNF를 고를지 진짜 방금 얘기했던 뭐 일진 머티리얼즈 엔캠 뭘 고를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2차 전지 EFT 상품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골고루 투자한 셈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평균 가격 상승폭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게 ETF예요. 그러면 ETF는 상승장에 유리하겠죠. 네네. 종합 주가 지수가 오를 때 가치 흠품을 받는 게 ETF예요. 그리고 선물과 옵션은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 왜 역할 중에 한 명 나오잖아요. 선물에서 망했던. 그쵸, 나오죠. 오징어 게임 저도 초반밖에 안 봤는데 오징어 맞아요. 게임에서 그 뭐 이제 회사 돈까지 막 맞아요. 빼가지고 이름이 선물에서 생각이 안 나네요. 망해가지고 막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선물 시장이 세계 1위였어요. 정말. 옛날에.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던 게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었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들고 있어도 누구나 매매를 참여할 수 있었고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돈 500 있는데 3,000 벌 수 있는 게 바로 선물과 옵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선물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냥 뭐 진짜 꼬꼬마들도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오다가 네네. 선의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금융당국이 증거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을 높여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너네 돈 없으면 선물하지 마. 그만큼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인식을 못할 정도의 초보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3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선물 하려면 너네 3천만 원 없으면 덤비지 마. 주식만 해.
이러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1위였던 우리 국내 선물 시장이 10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아주 급추락을 하다가 보세요. 모든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쵸? 사실은. 네네. 예. 그런 시장이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거 심각한데 시장에 외인하고 기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진입 장벽을 다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선물은 증거금률이 1,00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아무것도 모르요. 주식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종목 분석해달라고 뭔가 들어와서 혹시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제 친구가 사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게 많죠. 혹시 비중 얼마나 다 넣었는데요? 아니 친구가 사라고 했다고 본인 투자금을 다 넣었다고요? 이런 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돈 넣었는데 뭐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해야지.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대세적 조정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지금 파생 상품밖에 없어요. 왜? 주식은 시장이 올라야 돈을 벌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메커니즘이죠. 선물 옵션은 지금 하락할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지금 파생 상품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수익 나는 구간이 여기야. 하나 해서 지수가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몇백, 몇천이 벌어질 수 있는 이 무한 수익이 선물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무한 손실도 볼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모든 장점은 모든 단점과 같은 거죠. 하지만 이거 혼자 해요? 아니, 내가 가르쳐 주잖아.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 사실 이 선물에 대한 교육을 미디어 방송으로는 진행을 했었어요. 선물에 대한 개념부터 어떻게 하면 이게 왜 그래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제 교육을 했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개념은 잡았어요. 이래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구나. 왜냐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꼬박꼬박 수익 낼 수 있어요. 하락장이니까. 상승장일 때 우리 주식으로 돈 벌면 되지. 그쵸. 비가 오면 차마 밑에 피해가라고. 지금 하락장인데 굳이 무리해서 저가 매수에 기회를 합치고 지금 종목을 잡는 게 말이 돼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그쵸. 이게 조정이 끝일까 과연? 아니, 지금 매수 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아니죠. 하락장이든 뭐든 그러면 상승장 기다릴 때까지 손가락 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선물의 개념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올라야지만 수익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이 상하방을 같이 갈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혹시 네. 제철 음식 중에 여름 제철 음식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름 제철 음식이요? 냉면? 냉면. 냉면 좀 약한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니까 여름 제철 뭐 저는 약간 낙지. 네. 선물 개념 설명할 때 우리 미디어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낙지, 민어, 막 참외, 수박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네네. 어떤 거? 수박 저는 그런 수박. 응. 오케이. 수박이랑 선물 상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선물 상품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밀, 그래서 옥수수, 뭐 우리 그쵸. 지수에도 있어요. 많죠. 코스피 이게 국내 선물이니까 코스피 지수, 미국의 나스닥, 뭐 항생 그리고 또 이제 달러, 뭐 금, 은.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에도 당연히 걸고 오일에도 당연히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박이라는 선물 상품을 내가 매매를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태풍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날씨도 막 이상하고 계속 뉴스에서 올해 태풍 정말 많을 거다 이래. 그러면 이게 농사가 망치면 수박이 비싸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내가 매수 포지션으로 수박이라는 상품 하나를 진입을 해요. 네. 매수로 진입을 해요. 실제로 올랐어. 그러면 수익. 주식하고 똑같죠, 그거는. 그쵸? 그죠? 네. 근데 반대로 네.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이 우리나라로 한 개도 안 지날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이 뉴스에서 막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풍작이겠네? 그러면 수박값이 작년에 2만 원 하던 게 굉장히 싸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나는 수박을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합니다. 싸질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실제로 한 달이 지나니까 진짜 작년에 2만 원 하던 수박이 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매도로 진입할 때 그때 수박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한 달 뒤에 만 원이야. 네네. 그러면 만 원이 내 수익인 거예요.
네, 5,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15,000원이 내 수익인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져요. 네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선물과 옵션이다.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요. 만기일 차이예요. 왜냐면 주식은 우리가 사실 5년을 갖고 있어도 되고 10년을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쵸.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내가 마이너스 80%여도 팔아야 손실이죠. 그쵸, 그쵸. 보유 중이면 본전 기다리면서 보유하잖아요. 근데 선물과 옵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시점에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홀딩이 안 돼.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내줘야 되고 선물은 3달에 한 번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황 막 이런 거 볼 때 내마녀의 말이다. 그쵸, 그쵸. 무슨 뭐 옵션 만기일이라 선물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크다. 이게 뭐냐면 보내줘야 되니까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선물 계약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주식도 피하고 약간 좀 관망세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장점을 가진 우리가 이게 선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알아야지. 선물, 옵션, ETF를 알고 주식을 하는 사람과 주식밖에 몰라.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아니죠. 선물 시장을 알아야 사실 우리 현물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지.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무기도 있구나.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장 때 ETF도 충분히 투자하고 선물 옵션 다 합니다. 그래야지 주식만 해서 주식만 하면 손가락 빨게 된다니까. 올라야지 팔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 무기가 있으면서 바꿔가면서 써야지 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은 좀 잡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 선물에 대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교육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미디어 방송 이제 무료로 오픈해서 계속 이해할 때까지 강의하니까 혹시 이런 게 조금 더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 역시 난 그래도 주식만 할래? 오케이! 주식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 수익률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주식만 할래? 그러신 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종목 물어보세요. 계속 귀찮게 물고 늘어지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또 강의를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벌써 많이 갔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저 시간 관계상 좀 끝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다스 전문가님은 여기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명언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선물 강의, 옵션 강의,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대한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님 언제 또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 놓습니다.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 바로 전문가님의 픽해 주시는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미디어 방송도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저희 톡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월요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